반갑습니다. 김진희 선생님입니다. 자, 이수성 이더필 이번 주는요. 유형 19, 20, 17전 1회까지 여러분 진도가 나간 분량 중에서 19강과 실전 1회에 해당하는 동영상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형 20강은 전체적으로 변형 주제가 되지 않는 유형이 좀 많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유형 19강 예제 먼저 들어갑니다. 중요도 중이고요. 이 출제 포인트는 요지를 그리고 한 줄을 요약할 수 있어야 되겠고 몇 가지 중요한 어휘와 연결사, 제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소재는요. 칭찬이 가져오는 결과가 되는데 이 칭찬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의 유형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진다는 사실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칭찬이 가져오는 결과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칭찬의 양면적 기능. 보이시죠? 자, 여러분 18강에서 아마도 그 활성산소였나요? 활성산소가 양면적인 지킬앤하이드 특징이 있다. 마찬가지로 칭찬도 두 가지에 대립되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뭐에 따라서? 타입에 따라서. 자, 요지 들어갑니다. 자, 노력에 의존하는 depending on effort에 의존하는 그런 작업 수행은 칭찬을 할수록 그 성과 퍼포먼스가 올라가요. 그런데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requiring a high level of skill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칭찬에 의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그 타입에 따라서 일의 타입에 따라서 칭찬이 뭐가 될 수 있다? 긍정적 효과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역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의 깔끔한 그래프로 선생님이 필기판에다 적어놨습니다. 보이시죠? 자, 19- 예제 오른쪽 보시면 compliment, 칭찬이란 단어지. 칭찬이란 것은요. 사람의 자의식의 상태를 굉장히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래서 부정적 효과도 줄 수 있고 긍정적 효과도 줄 수 있어. 근데 이 질문이 좀 이렇게 참신해서 보통은 작문 같은 경우는 중요도를 하라고 취급을 하고 있는데 왜 중요로 놨냐면 우리 칭찬의 여러 가지 양면적 기능하고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많이 배경지식으로 보았던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야? 실제 그 입에서 다뤘던 그런 내용 중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칭찬이란 건 있잖아. 어느 정도의 자신의 어떤 업적, 노력과 성과가 있는 상태에서의 칭찬은 긍정적인 강화의 역할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별로 이렇게 잘하지 않았는데도 칭찬을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역효과가 돼서 오히려 작업 수행에 좋은 역할을 주지 못한다. 이런 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배경지식이었죠. 근데 이거를 좀 다르게 판단을 한 거야. 즉 칭찬이 부정적 효과를 가질 수도 있고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우선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의 태스크 타입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란 좀 참신한 그 부분이 참신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일로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장대 높이 뛰기 같은 어떤 정교함을 요구하는 일 같은 경우는 칭찬은 오히려 너 되게 잘하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자의식이 올라가서 그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칭찬이 압박감이나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자, 노력 의존형의 일인 경우 예를 들면 줄다리기 영차 하는 그런 줄다리기는 할 수 있어 으쌰으쌰 하면 할수록 칭찬의 강화 효과 때문에 퍼포먼스의 결과가 좋아진다. 이런 아주 재미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눈에 여러분이 내용을 인식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서부터 우리 어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이요. Whether we are compliment for our appearance and garden and dinner we prepared an assignment at the office. 자, 우리가 칭찬을 뭐 할 때? 받을 때가 되겠죠. 여러 가지 외모에 대해서 칭찬받을 수 있고요. 내가 갖고 온 정원이라든가 준비한 식사, 밥이 맛있다 라든가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 때 it is always satisfying to 에서 it to 가주어 진조구문 나왔습니다. 그것은 항상 만족스러운 일이 됩니다. 뭐 하는 건요? 인정을 받는 거. 자, 어휘 1번 들어갑니다. recognition, 뭐 받는 거? 인정을 받는 거. 자, 여기서 칭찬을 받는다는 건 그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됐죠? 자, well done, 잘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것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분명히 reinforcement theory, 우리가 많이 보던 배경 지식이었어. 뭐야? 칭찬은 여러 가지 일을 잘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reinforcement theory 강화 이론 그것을 좀 더 잘하게끔 강화시켜준 역할을 칭찬이 한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었어. 자, 그런데 그런 강화 이론이 see occasional praise as an aid. 당연히 칭찬을 뭐로 봅니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겠죠? 특히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칭찬은 굉장히 긍정적인 강화적인 기능을 한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 칭찬에 대한 통념. 자, 그런데 however 연결사 들어갑니다. 연결사 총 미리 말씀드리자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연결사라서 다 주의 깊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o, however, on the other hand, for example, as a consequence까지 4가지. 자, 첫 번째 연결사는 역접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Some evidence caution against making sweeping generalization regarding the use of phrase in improving performance. 하지만 일부 증거들은요. caution against 뭐예요? 무엇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경고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sweeping generalization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일반화예요. 포괄적인 일반화를 내리는데 좀 주의하시라고 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작업량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칭찬이 하는 어떤 이용이나 역할 같은 것에 대해서 칭찬은 무조건 좋아 라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고요? 자, 다음 문장 형광펜 들어갑니다. 자, while phrase서부터 하나둘 harmful까지 쭉 가시고 이것이 이 글 전체에 뭐가 된다? 요지가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우리 한글 요지도 형광펜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죠? 한글 요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 들어가죠. It seems that 마치 모이는 것 같다. While phrase improve performance on certain task. 특정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칭찬이 퍼포먼스를 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역접이죠. while 하지만 on others에서 other 뭘 가리키겠어? task가 되겠죠. 다른 태스크에 있어서 그것은 오히려 instead 그 대신에 harmful한 것으로 입증이 될 수 있다. 즉 해로운 것으로 증명이 될 수 있다라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imagine 하면서 예시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죠. 굵직한 논지가 끝났으면 첫 번째 예시 갑니다. The situation,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죠. 그 상황에서는요. 열렬한 어떤 홈팬의 응원이 expecting victory, 즉 승리를 기원하는 홈팬들의 응원이 bring about이 이 문장의 동사가 되면서 bring about 무슨 뜻? 무엇 결과 따위를 뭐하다? 초래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뭘 초래할 수 있냐면 팀에 당연히 네거티브, 포지티브 당연히 네거티브가 돼야 되겠죠. 팀의 부정적 역할을 초래한다는 쪽으로 글이 논지가 한 번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긍정적 단어가 아니라 prove harmful과 연결되는 단어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downfall, 몰락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 어휘가 여기서 왜 뚫려 있는지를 문맥상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팀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는요. it seems that phrase가 운동선수들한테 압박감을 취급한 거야. 압박감을 올린 거지. 그래서 disrupting their performance를 모았다. 방해했다. 각각 형광펜 주시고요. pressures, 압력감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 결과에 방해를 놨다. disrupting까지 어휘 정리됐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역시 논지가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형광펜 하시고요. 요지 2번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들어갑니다. Whether phrase help or hurt performance. 그렇다면 칭찬이 뭐 할 수도 있고 help 할 수도 있고 hurt 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지. 그것의 여부는 depend on 뭐에 따라 달려있다? 그렇죠. 일의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 있을 수 있다. 자, 구체적 설명 들어갑니다. 어떤 업무는요. 아까 선생님 정리했었죠. High level of skill, 즉 어떤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입증되냐고요? To be hurt by phrase. 당연히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됐지? 고난도의 기술. 그런데 고난도의 기술이 아니라 뭐야? 노력형 기술 기억나십니까? 노력형의 업무에 의존하는 그런 퍼포먼스는요. 당연히 뭐 될 수 있어? improved by phrase에 의해서 improve 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연결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광펜 하시고요. on the other hand 반면이 되겠죠. 양면적 기능이라고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했었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시를 냅니다. 당연히 무슨 예시가 나올까요? 장대 높이뛰기와 줄다리기 예시 나옵니다. For example, it might be wise. 당연히 현명하겠습니다. 좋게 했습니다. 뭐 하는 거? To withhold phrase. 자, 칭찬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결과를 낳냐? 알 수 없죠? From Paul Vaulter, 장대 높이뛰기 선수에게 있어서 succeeding at greater and greater height, 좀 더 높은 그런 곳을 뛰는 것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칭찬을 하는 게 현명할까? 안 하는 게 현명할까? 자, 이건 여담으로 선생님이 말씀드리는데 바로 앞에 있는 것의 예시이기 때문에 앞에가 처음에 칭찬에 의해서 to be hurt 되고 그 다음 칭찬에 의해서 improve 된다면 그 글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 뭐 이거는 여담이고요. 어쨌든 장대 높이뛰기 선수에 의해서는 칭찬에 의해서 뭐 된다? 알 수 없죠. to be hurt인지 to be improved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withhold라는 단어가 처음에 참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음 문장 보시면요. praise, 즉 칭찬은요. 뭐를 강화시켜? 자의식을 강화시켜서 자, 그 다음 as a consequence 연결사 형광펜 하시고 그에 따라서 Paul Vaulter,
자, 장대 높이 뛰기 선수는요. Pay attention to element of his or her performance. 자신의 어떤 구성 퍼포먼스의 요소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Pay attention to. 그럼 여기까지는 이거 장점 아닌가? 긍정적 기능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허를 찌르는 거야. 뭐? That were previously automatic 이란 단어가 단서를 주고 있어. 즉, 여러분이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어휘, 괜찮은 어휘들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단어 가운데서 논지적으로 처음에 잘 와닿지 않는 단어들, 조금 더 유념해서 보셔야 될 단어가 세 가지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세 가지 단어는 좀 더 중요해 보이는 어휘가 됩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좀 더 잘 파악할 때 착안하고 캐치해낼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칭찬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이전에는요, 오토매틱하게 하던 그런 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대.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 당연히 automatic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자, automatic이라는 단어는 선생님과 함께 동영상을 쭉 진행하신 친구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세 가지 뜻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뜻, 따로 정리 오른쪽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적으세요. 첫 번째는요, 자동적인. 당연히죠. 오토매틱, 자동적인. 두 번째는요. 결과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이라는 뜻이 있어. 뭐라고요? 결과가 자동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세 번째 뜻이 상당히 중요한데 세 번째 뜻이 뭐냐면 오토매틱이 무의식적인, 반사적인. 여러분 다리를 꼬고 있는데 무릎 정강이 있는데 무릎 부분을 망치로 이렇게 딱 치면 자동으로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험 해보셨나요? 어때요? 반사 조건, 뭐 자동적인 거, 그치? 그래서 오토매틱이 무의식적인 혹은 반사적인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자, 이전에는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무의식적인이라고 들어갑니다. 무의식적으로 해왔던 일들에 pay attention to를 하고 있대. 무슨 얘기야, 얘들아? 오토매틱하고 똑같은 뜻이 뭐겠어? 그렇지. 본문에 있는 단어를 이용하자면 바로 unconscious라는 단어겠죠. 의식이 없는 거잖아. 그치? 됐니? 그래서 의식이 필요하지 않았던 일에 의식을 가하게 되면 그것은 좋은 기능이야, 나쁜 기능이야? 그렇죠. To be hurt by praise, 즉 나쁜 부정적 효과가 됩니다. 따라서 그 옆에 있는 단어 봅니다. The result can be 무엇을 초래한다? Disruption.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단어도 중요했던 거야.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 정교하게 맞춰진 그리고 coordinated 조정된 퍼포먼스에 오히려 붕괴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게 이 사람의 논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보실게요. 자, 이전에는 오토매틱하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pay attention 역으로 하다 보니까 일에 방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일 경우에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선수들에게 칭찬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withhold라는 동사가 나온 거야. 이게 바로 뭐야? 보류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당연히 삼가하고 보류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입니다. 참고로 withhold A from B 하면 A를 B로부터 절제하고 보류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단어 찾는 게 좀 괜찮은 그런 어휘였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the same phrase. 이 똑같은 칭찬이요. might be better saved for members of tug of war. tug of war가 뭡니까? 그렇죠. 줄다리기겠지. 당연히 줄다리기 선수들한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성공은 depends on the explosion of effort. 뭐에 근거하니까? 노력에 근거하니까. 자, 됐죠? 그래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두 단락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연계해서 단문형 어떤 지문으로 축약을 한다면 전체 내용은 칭찬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이 일어나다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요지를 얘기하고 그 요지를 강화시켜주는 근거로 마무리하고 있는 세 가지의 구조를 띠고 있어.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뽑아서 한 단락으로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요도가 중이었던 이유는 칭찬이 가져오는 결과가 뭐에 따라 달라진다. 일의 유형, 태스크 타입 따라 달라진다는 조금 참신한 소재였기 때문에 중요도가 중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몇 가지 단어들을 문맥적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리고 연결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지문 19-1번과 2번 지문인데요. 자, 이 지문 어렵지 않았죠? 중요도 하고요. 출제 포인트는 몇 가지 어휘와 어법상 그리고 전체적인 논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논지 한번 보시죠. 필자는 타인의 마음을 열고 깊은 진실을 끌어내는 재능이 있었는데 처음엔 그 재능을 부인한 거야. 친구의 도움으로써 아, 내가 그런 재능이 있구나 인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냐? 모든 사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재능을 간구하고 있는데 누구나 뭐가 있다? Natural gift, 타고난 재능이 있다 라는 조금 뻔한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장문의 어떤 코드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일화가 먼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 일반화로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글의 유형을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크게 세 단락으로 여러분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일화가 시작되면서 내가 원래 재능이 없었다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서 하지만 친구 덕분에 내가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도 자 이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한텐 재능이 있다라는 게 결론으로 세 번째 단락에서 나눈 글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지문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하지 않고요. 대표적으로 중점된 지문 위주로만 건너가면서 전체적인 논지 파악하시고 어휘의 어법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When I 자 내가 25살이었을 때 나는 내가 질문을 하는데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요. Not only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not only 생각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Not only 그렇죠? But also 보이실 거예요. 여기 두 가지 표현이 연결돼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일어났어? 자 첫 번째 어법 들어갑니다. 이미 동강에서 한번 선생님과 같이 한 적 있죠. Not only A but also B에서 A과 B가 단어도 들어갈 수 있고 구도 들어갈 수 있고 절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절이 들어갈 때 문두에 not only가 오게 되면 뭐치? 그렇지 도치가 일어난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not only 자 도치의 순서는요. 조주동 일반 동사의 조동사는 do, does, did가 되기 때문에 not only did people open up 이 된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어법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을까요? People opened up이었을 건데 did people open up 동사 원형 표현 썼네요. 자, 그럼 해석은 똑같이 갑니다. 자,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begin to share with the open-ended question I asked 내가 질문했던 자 open-end 끝이 없어 즉 정해진 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공감하면서 나누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요, 사람들은요, felt safe enough to 뭐 할 정도로 안전감을 느꼈냐면 tell me truth, they rarely diverge to anyone else. 그들이 좀처럼 diverge 밑에 나와있죠? 밝히지 않는, 남에게 밝히지 않는 그런 진실을 나한테는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나한테 편안함을 느꼈다는 거야. 그게 내 사실 바로 재능이 되었다는 거죠. 누군가 나랑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마음을 씹고 자기 있는 깊이 있는 속내를 잘 얘기하게 하는 그런 질문을 내가 잘 던지고 공감대를 끌어가는 그런 재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요,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타인들이 있는 곳에서 늘 각성의 순간이 생긴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일화를 정리한 부분. 그러다가 노멀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되냐 해서 두 번째 표현 들어갑니다. It was not until 그 다음에 저 뒤에 대시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강조 구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강조 구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not until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이 부분에 형광펜 하시고요. 이게 어법 몇 번? 2번이 됩니다. 자, not until 구문은 따로 옆에다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오른쪽 보시면요. 선생님이 세 가지 정리했죠. not until과 관련된 구문에선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자, 이미 저랑 같이 함께 했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반복해보죠. 자, 첫 번째, not A until B에서 출발합니다. 자, B 할 때까지는 A 하지 않았다죠. 말 그대로. 자, 그렇단 얘기는 B 할 때까지는 A를 하지 않았어. 즉 B를 하고 나서 비로소 A를 하게 됐다. 라는 표현으로 긍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not A until B에서 not until이 앞으로 나오고 B가 처음에 나옵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B 하고 나서야 비로소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요? not until B.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 한다? A 하게 된다. 라는 건데 여기서 엄청 중요한 어법. 자, not only와 마찬가지로 not until도 긍정적인 언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형태적으로는 부정 표현이 어디 왔어? 문장의 대가리에 왔다는 거야. 따라서 문장의 대가리에 오면 뭐치가 일어난다? 그렇지, 도치가 일어난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not only랑 항상 비교돼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not only A but also B에서는 도치가 어디서 일어나니? 그렇지, 앞에 거에서 일어나죠. 즉 not only가 걸고 있는 절에서 도치가 일어났죠. 그런데 not until 구문은 B에서 도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그렇지, 주절의 A에서 도치가 일어난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로 정리하시고요. 됐죠? 그래서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한다, 조주동 도치가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그런데 3번은요. not until B, A라는 그 내용이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강조 구문하고 연결돼서
자, 이 부분은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It was not until B.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A가 나오기 전에 it was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that이 들어가야겠죠. 선생님 이거 잘못 썼네요. 지우고 다시 수정합니다. 자, 됐나요? 자, it was not until B that A 해서 어디를 강조하고 있는 거니? 자, 강조 구문이 it was that이었죠. 그 사이에 강조 대상 들어가니까 not until B 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나머지가 that 이하의 A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잘 봐. 똑같은 해석이야. 해석 똑같이 뭐야?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한다. 자, it was not until that. 이거 뒤에 거서부터 해석하지 않습니다. 호흡 길어지면 앞에서 그냥 직개로 가셔야 돼. It was not until B하고 나서야 that 그리고 나서 A 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근데 문제는요. 이것은 문두에 부정 표현이 대가리 있지 않아. 따라서 도치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납니다. 즉 이 A 부분에서 도치를 시키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1, 2, 3번이 not until 구문에서 중요한 세 가지 키포인트 기억나시죠? 자, 그거 생각하시면서 그게 바로 어법 2번이 됐던 겁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한번 보자고요. It was not until서부터 that까지 사이가 굉장히 긴 부분이 강조가 돼 있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은 not until 하고 나서에 비로소 뒤에 먼저 갑니다. that 그리고 나서야 나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내가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 이해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not until B 들어갑니다. 뭐 하고 나서? My dear friend Kathy가 나한테 알려주고 나서야. 뭐를 알려줬냐면 that few people, 자, 부정 표현이죠. 사람들이 좀처럼 뭐하지 않는다? extract deep truth, 내면의 어떤 깊은 진실을 끌어낼 수가 없다. 그리고 inspire epiphany, 자, epiphany란 단어는 뭐냐면 어떤 예수라든가 어떤 현자가 딱 나타나는 거야. 즉 어떤 직관이나 통찰력,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깨달음, 요런 것들이 epiphany란 단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냥 간단하게 깨달음 정도라고 가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말로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무시하시고요. 자, 갑자기 아하 알게 되는 그런 깨달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갑니다. Few people, 좀처럼 사람들은 내면의 깊은 지식을 끌어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깨달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나한테 알려줬다는 거야.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다 너처럼 하지 못해. 다른 사람한테서 어떤 내면의 깊이라든가 직관 같은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라는 사실을 나한테 포인트 아웃, 지적해주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야? 내가 재능이 있구나. 자, 그래서 중간을 좀 살짝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재능은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람의 재능이 뭐냐면 친구의 말에 따르면 create a safe environment, 굉장히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래, 대화할 때.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 내가 뭔가 답이 없는 질문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의 진실을 나한테 자연스럽게 말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아까 난 feel safe 한다고 그랬죠?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안전한 어떤 환경을 제공해줘서 나도 모르게 내 내면의 속사정을 다 말하고 싶은 상황을 만들게 해준다는 거지. 이 친구의 특징입니다. 자, 따라서 once I acknowledge my gifts, 내가 내 재능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요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부터 뭐 했습니까? stopped denying,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정말 뭔가의 재능이 있다는 사실 이제는 부정하지 않고 start contributing, 뭐요? 기여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내 재능을 기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정말 성취감 있는 방식으로 기여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일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죠. So,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 다음 괄호 묶습니다. when서부터 쌍콤마 괄호 묶어버릴게요. 자, 그럼 many people 주고 동사는 reply가 되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when asked 되었을 때 했는데, 잘 보시면, 자, 이게 세 번째 어법사항입니다. 어법 3번이요. 접속사 다음에 주어 없이 ed 형태 나오면 100% pp야. 즉 수동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when asked는 질문을 한 거니 받은 거니 질문을 받았을 때라고 하셔야 됩니다. asking은요. 질문을 할 때가 되겠죠. asking이 맞아 asked가 맞아? 둘 다 돼. 그래서 목적으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의미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받을 때 어떤 질문이냐면 what they are gifted at,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재능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받을 때 보통 어떻게 대답하냐면 I don't know,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된대요. 자, 3번 어법 했고요. 4번 어법, what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관계대명사 what은 뒷문장이 어떻다? 불완전하다라고 봤는데, 보시다시피 뒷문장이 they are gifted, 그들은 재능을 받았다 라는 요 문장만 보면 완벽해. 알겠니? 근데 왜 what이 맞냐? that을 쓰면 왜 안 되냐면 맨 마지막에 뭐가 걸려 있어요?
그렇죠. 이 at이라는 단어가 걸려있잖아. 뒷문장 봅니다. They are gifted at 한 뭐야? 그들은 재능이 있다. 이러이러한 곳에. 즉 전치사 at에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필요하잖아. 그 부분이 없죠? 따라서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what을 쓰는 게 맞게 된다. 요 정도만 얘는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내용 파악으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재능이 있냐고 질문을 받을 땐 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하게 된대요. 자, 그들은 거의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뭐하고 있어? 그렇지, overlook, 간과하고 있는 거야. 되니? 자, 왜냐하면 그들은요, 자, 여기서 무슨 용법, 투투 용법 나오고 있죠? 너무 그것들에 가까워서 투부정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가셔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댐은 타고난 재능이야. 즉 내가 원래 가지고 있으니까 별로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to see objective 형광펜. 자, 이 두 가지 녹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휘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객관적인 현상을 내가 바라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야. 이 필자도 마찬가지로 객관적 현상은 뭐야? 나한테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객관적 진실을 내가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내추럴 기프트를 간과하게 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요? 당신이 아는 어떤 사람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라도 잘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뭐가 있다는 거야. 한 가지 정도는 잘할 수 있는 자기만의 재능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문장 형광펜 합니다. Everyone has something unique to offer. 모든 사람은 뭐가 있어? unique 한 것이 있는데 남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유니크한 것. 그게 바로 뭐죠? 그렇죠. 내추럴 기프트가 되겠죠. 이거랑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거. 그렇죠. 뭔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 뭐인지 아닌지와 상관없냐면 마지막 부분 양보절 갈게요. whether or not 해서 그들이 첫 번째 자기 자신한테, 두 번째 내면의 서클이라는 것은 주변 가까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게 그것을 인정하든지 인정할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즉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내가 인정하든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누구에게나 something unique to offer 하는 재능이 있다. 이 글의 전체 논지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마치고 다음 지문 들어갑니다. 자, 장문 마지막 지문 갑니다. 유형 19강 3번, 4번 가는데요. 자, 이 글은요, 중요도가 중입니다. 목표의 역할에 관련된 그리고 자, 요지와 어휘 정도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문장을 꼽으라면 이걸 전체도 다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크게 물론 엄밀히 따지면 세 단락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은 일화, 등반과 관련된 그 정상에 도달하는 등반과 관련된 일화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큰 단락에서 전체적인 일반화 내용을 암시하고 있어. 따라서 가장 요지가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가 되냐면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 그쵸? 여기가 되겠죠. 이거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The proper role of goals is to liberate us so that we can enjoy the here and now. 적절한 목표의 역할은 우리를 뭐 해줘? 해방시켜줘. 자유롭게 해줘서 so that 그래서 we can enjoy 우리는 지금 당장 여기 그리고 현재를 즐길 수가 있게 된다. 라는 게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논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 그 요지가 그대로 또 반복되는 부분이 바로 마지막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갑니다. If we have a destination in mind, 우리 마음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if we more or less know where we are going,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면 우리는 we are free to 자유롭게 focus full attention 완전한 집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Make the most of where we are, 우리가 가는 과정 가는 곳에 대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완전히 집중하게 될 겁니다. 현재를 즐길 수 있다. 같은 내용이 좀 반복되고 있죠. 여기만 보면 여러분 되게 단순한 내용이에요. 뭐예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일화를 보면 그럼 목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도를 하가 아니라 중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논지에 대한 제목을 함축하는 표현을 가장 마지막에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일단 필기판 오른쪽 보시면 등산을 하고 있는데 그 승려들과 이 필자가 같이 등산을 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일단 피크 꼭대기에 오르는 거였죠. 이 중에서 당연히 이 승려들은 굉장히 나이가 드신 승려들이었고요.
필자는 가장 젊은 사람이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정서까지 굉장히 요 첫 번째 단락 제가 하지 않을 거예요. effortlessly 굉장히 힘들이지 않고도 쭉 등반을 하셨는데 나만 유일하게 struggle 힘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지. 그럼 과연 도대체 똑같이 심지어 내가 설령 더 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고 승려분들은 굉장히 뭐하게 노력도 없이 굉장히 쉽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 두 번째 단락에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들어가 보죠. 자, Persik 이 글의 필자의 주인공입니다. 자, Persik은요. focus on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었냐면 꼭대기에 도달하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자, PP 1번 and PP 2번이 되죠. 그래서 압도됩니다. 뭐에 압도되냐? What still lay ahead. 앞에 남아져 있는 것. 앞에 놓여 있는 것. 앞으로 내가 저까지 1200m의 고지를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200m 올라간 거야. 앞으로 갈 게 너무나 많아. 라는 것 때문에 지치고 압도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랬던 펄시그는 was unable to enjoy the climb. 당연히 등반 자체를 즐길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의 힘과 그의 욕망,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까지 잃게 됐다는 거. 그런데 이제 반면에 the monks 누구요? 승려를 대조하고 있죠. 자, 승려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목표점을 두고 있냐면 정상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 나랑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나 잘 보세요. 그들이 정상에 focus on 집중을 했던 것은 only to 뭐 때문이었다? make sure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They were staying on course. 그들이 정해진 과정과 정해진 진로를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상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지. Not because reaching the peak itself. 정상에 올라가는 것, 도착하는 것 그 자체가 was most important to them.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차이점 아시겠죠? 자, 따라서 knowing that they were headed in the right direction. 그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allow it to be 그들에게 뭐 할 수 있게 focus their attention 더욱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와줬고 각각의 단계 스텝 발걸음을 즐기면서 갈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림 한번 보실 거예요. 뭐라고 그래? 자, 젠 몽크즈 승려들은요. 우리는 꼭대기 자체가 목표가 아니야. 그건 단지 지금 우리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우리의 과정이 옳음을 증명해주는 지침이 되는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니까 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집중할 수 있고 내가 이 지금 과정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 과정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의력이 집중되면서 과정을 즐길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얘는 막연하게 목표만 정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꼭대기 도달 자체가 목표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기력과 욕구를 상실할 수 있고 도대체 이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 라는 망설임과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이해하시죠? 따라서 1화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을 일반화 정리합니다. 거기 들어갑니다.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적절한 목표의 역할은 우리를 오히려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켜줘. 따라서 현재를 즐길 수 있고 과정을 즐길 수 있게 해주게 된다. 이해되죠? 그 다음부터 쭉 갑니다. 만약 우리가 길거리 여행을 떠나는데 몹시 identified destination 확정된 어떤 목적지가 없이 간다면 당연히 재미가 있어 없어? 없겠지. 두 번째, 우리가 또 뭘 모른다면 where we are going.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즉 우리의 길에 뭐여? 목적지 자체보다는 사실은 저는 과정이라고 보고 싶거든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오리엔테이션. 그쵸?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모든 만나게 되는 양갈래길, 갈림길 같은 분기점은요. becomes a site of ambivalence. 이 단어 좀 어렵네요. ambivalence 뭐예요? 양면성, 양면적 가치. 애매모호함, 이적도 됩니다. 자, 당연히 갈림길이 나면 애매성과 양면성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 즉,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그것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다. 혼란만을 가져갈 뿐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Neither A nor B 확인하셨죠? So, 따라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instead of ing는 대신에란 뜻도 있지만 부정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뭐요? 뭐하지 못하고 focusing on the landscape 어떤 길거리 가면서 보게 된 꽃들이라든가 경치라든가 플라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대신에 보지 못하고 we are consumed 우리는 다 소비된다. 인간이 소비된다는 건 기력이 다 빠졌다는 얘기. 기력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혼란적인 상황, 망설이는 상황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가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다. 됐죠? 따라서 내가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 다음
내가 여기서 방향을 틀면 결국 어디에 있게 될까? 자, 마지막 문장 갑니다. 다시 한번 뭐요? 우리가 마음속에 목표를 설정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과정 자체를 뭐 할 수 있다. 즐기고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사실 좀 아쉽습니다. 이걸 자체만 언뜻 보면 요즘만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시다 보면 목표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개괄적인 내용의 요지 포인트긴 하지만 그럼 뭐 나는 목표가 없고 승려들은 목표가 있었나? 그건 아니죠. 둘 다 꼭대기에 목표가 있었지만 어디에 중점을 뒀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건 좀 다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선생님이 하나의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이 글의 필자와 승려의 차이점을 이해가 좀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오른쪽 예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영어 성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0점에서 빵점에서 출발했어.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는 100점이 됩니다. 사실 목표를 모두 다 100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데 자, 잘 봐. 이 글에서 필자는요. 100점 자체가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데 한 번에 100점이 안 오겠지. 어떤 때는 40점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80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점점 공부를 해가면서 40점에서 80점으로 올라가고 있으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아니, 좋은 거죠? 제 실수했네요. 자, 좋은 겁니다. 그런데 목표치 자체만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사람은 내가 중간에 40점을 받든 아니면 80점을 받든 결론은 뭐야? 똑같죠. 실패한 거야. 이 사람은 오로지 뭐야? 100점 자체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승려와 같은 학생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승려와 같은 학생들은 100점이란 점수가 목표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간에 40점, 그 다음 50점, 60점, 80점 이렇게 가면 아, 내가 100점을 향해서 지금 잘 해나가고 있구나에 더욱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지. 이해됐니? 그 과정에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해 가는지 where we are going 그리고 분명한 목표와 내가 어디로 가는지의 방향성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40점을 받고 그 다음번에 80점을 받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올바르게 잘 가고 있어. 어때? 그리고 기분이 상당히 좋고 난 더 할 수 있어 라는 지금 과정 자체의 포커스를 훨씬 더 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이겁니다. 등반의 예를 들어서 그게 그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겠는데요. 즉 똑같은 목표 설정을 하더라도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과정에 대한 인식과 방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목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리합니다. 자, 됐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향성과 과정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각각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목표는 그 과정을 즐길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나태해지고 떨어지고 망설이고 불확실함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새겨두시면 좋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강 전체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1회로 들어갑니다. 자, 실전 1회차 24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 실전 1-24 문제는 여러분 요지 문제로 푸셨습니다. 중요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가 되겠고요. 출제 포인트는요. 요지가 욕한제라고 되어 있는데 요 주장 요지가 다시 주장 요지로 나올 확률은 없기 때문에 요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 전체적인 제목만 기억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자, 소재가 대중교통의 문제점이고요. 요지를 보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권장한 그런 상식과 대조되는 내용이잖아.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자가용이 훨씬 더 효율적일까? 대중교통이 효율적일까? 공익 광고 캠페인에서 뭐라고 그래? 대중교통을 많이 타라고 하잖아. 시간도 세이브되고 돈도 세이브될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야. 미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오히려 대중교통이 시간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된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문제점이 된 겁니다. 됐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선생님 불락친 부분 자체가 바로 뭐냐면 전체적인 논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가 뭐야? In the United States in 2006서부터 예시가 들어가는 근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됐지? 그 가운데서 cars save a lot of time. 오히려 대중교통이 아니라 일반적 자가용이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어떻게 세이브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전체 글에 뭐가 되면서 요지가 되면서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It would be great for cities if people just stopped liking cars. 만약 사람들이 자동차 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도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된 일이겠지만 that will not happen.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따라서 for individual commuters in developed country, 선진국에서 개별적인 출퇴근 통근자들에게 있어서 자동차는 훨씬 더 시간을 세이브해주는 역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자가용의 장점이 되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거야? 대중교통의 단점이 되는 부분을 역설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예로 들어가 볼까요? 미국에서 2006년도에 있잖아요. 평균적인 자가용의 통근자들은 last 시간이요. 평균적 자가 통근 시간이 24분 정도가 됐대요. 그런데 mass transition은 뭡니까? transit 뭐요? 대중교통에 의한 평균 시간 소요는 48분. 정확히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지. 자, 여기서 등장합니다. The problem with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의 문제점은 바로 뭐다? 시간이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당연히 자가용보다 더 걸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어디에 소요되는 시간인지를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involved가 time을 꾸며주고 있죠. 관여된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ing 전후 따로 표시 안 합니다. getting 1번, waiting 2번, 그리고 and then 다음에 3번, A, B, C, 나오는 구조 보이시죠? and then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병렬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시간? 첫 번째,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두 번째, 그 차가 도착하면 바로 와나? 재수정은 오겠지만 보통 기다리시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태워지기를 기다리는 시간. 세 번째는요, 마지막에 정류장에 내렸어. 그럼 거기가 내 목적지야? 아니지. 최종 도착 정거장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가려고 하는 학교라든가 건물까지 또다시 걸어가셔야 되잖아. 이해돼?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의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time cost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 시간 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글은요, 대중교통하고 자동차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리까지 걸리는 순수한 이동 거리 자체는 자동차나 제가 보기엔 요즘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랑 다를 게 없어요. 요즘은 그 이명박 정부에서 그 중앙 그 차선 뭐라 그러죠? 네,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가운데로 뚫고 지나가는 버스 전용 차선이 생긴 다음부터는 출퇴근 러시아워 타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버스가 더 빠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동 시간 자체, 즉 운행하는 시간 자체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이나 다를 게 없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대중교통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야? 쉽게 말하면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서 내가 버스 정류까지 가고 기다리고 다시 갈아타고 하는 그런 짜투리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 시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대중교통의 문제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나요? 좀 고급스러운 표현을 간다면 경제적인 용어에서는요, 이거를 근접성 또는 기동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가용 같은 경우는 내 집 앞에 주차가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바로 출발이 스타트가 될 수 있죠. 내가 버스를 타가 된다면 버스의 스타트는 내가 집에서부터 출발하는 시간하고 같지 않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근접성과 기동성이 좀 떨어집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래서 that time cost, 바로 그 시간 비용이 자, 어디까지 쌍콤마 journey까지 괄호 묶어서 바로 그 시간 비용이 which is independent of 돼 있죠? 무엇에 의해서 independent, 독립적이다라는 것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표현이야. 이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시간 비용은 여행이나 출퇴근 거리 자체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선생님이 아까 그랬지? 자동차나 버스나 이동 거리 순수 시간은 오히려 같을 수가 있다고. 그거와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대중교통을 탈 때 드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이해되죠? 바로 그 타임 코스트의 평균 시간은요, 버스나 서베이를 이용할 때 얼마래요? 24분이래요. 이해돼? 즉, 잘 봐. 우리가 10km의 목적지에 있는 곳에 가든 20km 더 떨어진 목적지에 가든 간에 갈아타고 기다리는 시간의 평균 시간은 24분 정도? 아, 맞나요? 네, 20분 정도. 평균 20-30분 정도는 무조건 잡아먹는다는 거지. 네? 그래서 만약에 자가용으로 여러분이 1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자가용으로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분이래봐. 20km는 얼마야? 1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버스를 타면 거기에 플러스 20분씩 각각 더 더해주는 그런 전체적인 시간 소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문장 갑니다. Even before the bus has traveled a stop. 심지어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은 타기 전까지 기다리고 걸어가는 데 드는 소용의 어떤 비용이 들잖아요. 시간적 비용이 들잖아요. 따라서 심지어 버스가
내가 가는 과정에 첫 번째 정거장을 도착하기 이전에 자동차 통근자들이 전체 여행을 다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갑니다. Even before the bus has traveled a stop. 심지어 버스가 한 정거장을 채 가기도 전에 버스 통근자들은요 has used up. 시간을 다 써버려. 얼만큼의 양의 시간이냐면 많은 자동차 통근자들이 전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다 써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만약에 내가 지금 출발해서 내 목적지가 20분 거리야. 자동차로 20분 거리라면 정말 까놓고 버스를 탔을 때는 버스의 기본적인 소요 비용이 20분이 이미 드니까 한 정거장 채 가기도 전에 이미 자동차 통근자들은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남는 시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죠?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1-28번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중요도 하고요. 출제 포인트는 연결사와 문장 삽입 정도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필기판에. 자, today와 in the past에 고용인들, 고용당한 사람들입니다. 근로자들의 변화가 있었는데 태도상의 변화가 됐거든요. 예전에는요, 어땠냐면 굉장히 의존적이었고 수동적이었어. 근데 요즘은 어떻다? 독립적이고 활발한 그런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글이 됩니다. 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과거의 피고용인들이 그들이 하도록 지시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히 그대로 시행하고 그 일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걸 설령 안다 하더라도 그냥 일단 따라간 거야. 왜? 지시받은 대로만 했다라는 거. 즉 수동적으로 일 처리를 했다. 하지만 오늘날의 피고용인들은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받아 안 받고 보다 독립적으로 일하면서 대신에 필요자원이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에도 동일한 생산성을 유지하도록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정해진 시간에 몇 시간을 그냥 앉아서 근무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내 자율적으로 일을 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그런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똑똑하게 일하고 제한된 시간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생산적이게 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이것이 과거와 지금 현재 고용자들, 즉 고용인들, 근로자들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 사람의 유형을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대조적인 연결사 instead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연결사는 in fact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할 겁니다. 됐죠? 일단 그거 넘어가시고 본문을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비교하고 있는 거 뭐니? in the past죠? 그쵸? 그리고 뭐 나왔어? today 나오고 있죠? 그러면 중간에 내가 형광펜 친 거 보이지? 여러분들 형광펜 치시고 이게 왜 중요해? 당연히 문장 삽입. 왜? 과거와 오늘날에 뭐가 대조적인 관점이 일어나고 있는, 따라서 내용이 전환되는 파트가 문장 삽입 포인트가 되겠죠. 먼저 체크합니다. 자, 나머진 빠르게 갑니다. In the past, 과거에는요, 고용인들이 정확하게 what they were instructed to do, 하도록 지시받은 일만 했습니다.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지시가 없다면 그들은 자, nothing got done, 수동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느 것도 실행되거나 되어지지 않았다. 지시가 없으면 행동도 없었다는 거. 자, 그 다음 연결사가 좀 어려운 연결사, in fact라는 연결사가 되는데, 자, 일단 먼저 가죠. 사실상 if they receive a direction that they knew would produce a low quality product. 자, 괄호 한번 묶어볼게요. if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절에 해당하는데 그 사이에 다시 대서부터 괄호 열어서 디렉션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문장 구조가 좀 더 어려워요. 자, they knew라는 것은 이른바 우리 삽입이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알기에 볼게 that would produce a low quality product, 굉장히 품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시를 설령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결과가 네거티브하게 나오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그게 별로 좋지 않은 지시라 할지라도 어떻게 했다? 과거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They carried them out anyway. carry out,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 자, 수동적인 입장이 드러나고 있죠. 다음 갑니다. 문장 삽입에선 항상 지시사나 연결사가 포인트로 나올 수밖에 없다. 알고 있지, 그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연결 포인트는요, that이라는 표현인데 여기까지 다 갈게. That was how, 그러한 식으로 라고 갑니다. 그게 그러한 방식이었다. 어떤 방식이냐면 관리자들과 고용인들의 관계가 실행되는 방식이 그런 방식. 지시 주고 시키는 것만 받고.
이런 방식이었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그게 바로 관리인과 고용주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방식이었으면 그 방식은 오늘날의 방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장이 어디에 취해질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 대시 가리키는 게 어딘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과거는 전체 시제가 어떠니? 그치, 과거 시제 쓰지. 자, 그럼 현재로 넘어오면 쭉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현재 시제는 동사도 현재 시제로 쓰죠. 그럼 여기에 마지막에 어떤 동사가 보여? 그들의 관계가 실행된 방식이었다 라고 worked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과거의 실행 방식, 과거의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문장이 여기에 와야 하고, 또한 in the past에서 today로 넘어가는 바로 직전에 가운데에 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야 돼서 문장 삽입으로는 괜찮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넘어가서 자, 그런데 오늘날은요, employee들이 are expected to make minute by minute decision. 시시각각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 업무와 관련된. 그래서 좀 더 그들은 어떻게 됐다? independent. 독립적이 될 수밖에 없었어. 됐지? 그러니까 더 이상 컴퍼니, 회사도요, 더 이상 지시를 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오히려 회사는 expect to have to give specific direction. 각각의 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과업이나 지시 사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 instead가 누구랑 연결돼야 돼? 요런 거랑 연결이 돼야겠죠? 나데이 법비와 마찬가지 방식이니까. 그래서 instead는 but rather, 오히려라는 rather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employee들이 요구를 받았다는 거야. direct their own work. 지일은 지가 알아서 지시해라. 작업의 흐름을 알아서 지시하도록 요청받았고요. 자, 그 다음 to keep productivity up. 생산성을 유지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병렬 구조 나왔네요. 자, 심지어 언제? Even when required resources are not available. 요구되는 자원이 부족하거나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조차도 니들이 알아서 잘 해. 생산성 높여봐 라고 요구를 받고 있다는 거지. 따라서 그들은 어쩔 수밖에 없다? 배울 수밖에 없다. 무엇을요? How to. 자, 병렬 구조에 연결되는 거 느끼셔야죠? 자, 어떤 방법? 첫 번째, 더 똑똑하게 일하는 방법. 두 번째, make the most of라는 뜻 무슨 뜻? 이용하는 방법. 무엇을? 제한된 시간과 예산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 마지막으로 and 병렬 구조 A, B, and 그리고 C. 이게 3번이 되겠네요. 원형을 쓴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how to 동사 원형 부정사이기 때문이 되겠죠. 됐나요? 따라서 세 번째로는 be more productive in their own work environment. 좀 더 생산적이게 되는 방법을 배울 수밖에 없다라는 글이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았어? 과거와 현재의 고용인들의 업무에 있어서의 어떤 독립성과 자율성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정말 말하고 싶은 거 뭐를 얘기한다고요? in fact 정리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보실까요? 자, in fact의 의미를 우리는 원래 뭐라고만 여러분이 항상 연습하셨냐면 환원의 연결사다 해서 1번의 기능만 생각하시고 있는데요. 사실은 수능에서도 이제는 2번의 영향력이 가끔씩 비칩니다. 문제 자체로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자, in fact 정의입니다. 사실은, 사실상에서 우리가 비슷한 표현으로 뭐랑 바꿀 수 있지? 어쩔 때는 actually라고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뭐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사실상에서 앞에 있는 논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해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순접 연결인 거야. 그런데 얘가 있잖아. 역접 연결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 즉 대조되는 내용을 오히려 강조할 때도 in fact를 쓸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산화탄소가 환경에 아주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알고 있다. 사실상 그렇지만은 않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거는 역접 연결로 일어난 거야. 이해됐니? 이제는 여러분이 인팩트를 순수하게 어떤 순접의 연결, 앞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똑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강화하는 것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물론 수능선에서는 역접보다는 순접의 의미를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의 제일 이 실전 1-28 연결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접 연결을 할 때는 앞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지만 역접 연결로 갈 때는 앞에 있는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을 오히려 강조할 때 인팩트를 쓰기도 한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연결사 가운데서 얘들아 인팩트를 골라내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 글에서는 이거 순접인지 연결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인팩트 바로 앞에 뭐라고 돼 있어? 만약 그들이 분명한 지시를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 분명한 지시를 받을 때만 그들은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뒷문장 갈게. 만약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설령 낮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짓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게 되면 무조건 한다. 같은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순접 연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거니까 임팩트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실전 1-38번 문제였고요. 자, 그 문제는 여러분 순서로 푸셨던 문제인데 이건 예전에 나왔었던 지문이었어요. 역시 EBS에서 반복되는 내용이었고요. 중요도는 하로 갑니다. 출제 포인트는요. 전체 내용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고 문장 삽입이 조금 두드러져 보입니다. 제목 한번 보시죠. 소켓이 3개 있는 램프를 발명했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조명, 일루미네이션을 얻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문장서부터 들어가시면서요. 문장 삽입의 포인트가 왜 여기밖에 될 수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자. 자, 첫 문장 갑니다. Changing light bulbs to get the right level of illumination. 적절한 수준의 조명의 밝기를 얻기 위해서 전구를 갈아 끼우는 행위는 여기까지 주어져. 어땠습니까? 상당히 굉장히 불편하고 때때로 위험하기까지 한데. 왜냐면요. 마찬가지로 동명사죠 갑니다. unscrewing, 돌려서 빼는 겁니다. 전구를 돌려서 빼는 일. 어떤 전구? That has been on for some time. 한동안 켜져 있었던. 이거 켜진 상태야. 한동안 켜져 있었던 전구를 뽑으려면 굉장히 뜨겁죠. 그러니 어떻게 손이 데울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돌려서 빼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땅바닥에 떨어져 촥 하고 깨지는 크래시 랜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producing a mess of sharp edge, 뾰족뾰족한 유리 파편들의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죠. 자, 그 다음 given 여러분 보이시죠? given 무슨 뜻? 어떤 사항을 고려해 본다면, 자, 이러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 볼 때 우리 대부분은 settle for, 그냥 어떤 타협 안에 만족하게 되겠죠. 자, 어떤 타협이냐면 그냥 갈아서 막 조명한 적절한 수준, 이럴 때는 이런 수준의 밝기가 필요하고 저럴 때는 저런 수준의 밝기가 필요할 때 이거를 일일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돌려서 다른 와트의 전구로 갈아 끼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싸리 그냥 적당한 거 하나 끼고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야. 즉 100W짜리를 램프 안에 끼고 그대로 두어서 accepting, 받아들이는 겁니다. 방을요. 어떤 방? being, 어떤 상태냐면 두 가지 상태가 나오는데 a bit too bright for watching television. TV를 보기엔 너무 밝은 방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을게요. TV를 볼 때 내가 40W 정도면 충분한데 100W를 끼면 어때? 상당히 너무 밝겠지. 좀 불편하겠지. 그때 때로 또 내가 a bit too dim for reading. 책을 읽을 때는요. 120W의 밝기가 필요한데 책을 읽을 때는 100W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때? 너무 어둡지. 40W 꼈다가 120W로 갈아 끼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적당히 중간치의 100W에서 타입을 보는데 만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나요? 자, 다음 문장 형광펜 들어갑니다. But, 그러나 of such situation, 그러한 상황에서부터, 자, 여기서 문장 삽입 포인트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야? 바로 such situation이란 단어가 여러분한테 단서를 주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불편을 야기한 상황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전체적으로 뭐예요? 불편한 상황을 가리키니까 such situation, 즉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발명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의 위치가 중요해 보입니다. 문장 삽입 1번으로 갑니다.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그쵸?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Wouldn't it be nice? 정말 멋지지 않을까? If the same lamp, 똑같은 램프가 있잖아. 서로 다른 밝기의 조명을 서로 다른 시간대에 제공해 준다면 정말 멋진 일일 것 같아. 얼마나 멋질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발명의 아이디가 생각나겠죠? 자, 그 다음 형광펜 들어갑니다. Out of such question, 마찬가지로 어디가 키포인트가 될까? 당연히 such question이 되겠죠. 돼요? 그 such question이 받고 있는 게 바로 앞에 있는 뭐예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러한 질문,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부터, 자, 요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어법적으로 좀 중요해 보이긴 하지만 전체 어법사항에서 출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장의 문두에 명사가 아니라 out of, 전명구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에 부사구가 나오게 되면 뭐치? 또 도치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might have come까지가 동사고요. 그 다음부터 design이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러한 질문으로부터 might have been, might have come,
나왔습니다. 뭐가? 디자인이. 램프 디자인이. 소켓이 3개 달린, 구멍이 3개 달린 그러한 램프의 디자인이 따라라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뭐다? 문장 삽입 2번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 두 문장의 문장 삽입 포인트에서 중요하게 반복되고 있는 지시사는 search라는 표현이죠. 그러한 상황, 그러한 질문, 이 부분이 가리키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두 가지가 문장 삽입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가 되실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문장 삽입 뒤에 무슨 내용 나올까? 당연히 소켓이 3개 달린 램프의 디자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나오겠죠. 쭉 볼게요. 램프가 자, 3 소켓이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소켓이 3가지가 있는데 한쪽에는 40W짜리를 넣고 나머지 2개는 60W짜리를 넣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조명의 개수는 각각 하나씩 켰을 때 40W 얻을 수 있죠. 60W 하나만 키면 60W 얻을 수 있죠. 두 가지를 합하면 40 플러스 60은 100W를 얻을 수 있고 60 플러스 60을 하면 120W를 얻을 수 있고 모두 다 켰을 땐 160W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즉, 한 가지 조명만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조명의 개수를 가능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굉장히 획기적인 발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문장 삽입 포인트 정리하시고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지문으로 갑니다. 1-40번 문제의 요약 문제였었고요. 자, 굉장히 쉬웠죠. 자율성과 생산성에 관련된 얘기로 중요도 하고요. 출제 포인트는 요지와 제목, 즉 전체 논지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지 볼까요? 팀 경영을 통해서 팀이 자율성을 가지고 일했을 때 뭐가 일어났다?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자율성을 부여하니까 업무의 양적 그리고 질적인 향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 글은요. 아까 전에 우리가 했었던 1-28번 지문하고 좀 비슷하죠? 유사한 어떤 소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28번 뭐였습니까? 고용인들이 자율성을 부여하게 되면서 오늘날은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좀 더 확장되게 되었다라는 내용과 연관성도 있어 보입니다. 빠르게 쭉 읽고 끝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웬디 팍스 들어갑니다. 보스턴 글로브 신문사의 웬디 팍스는 팀 경영의 접근 방식을 따르면서 180명의 구성원들이 Producing Printed Circuit Board 모듈, 즉 인쇄회로 기판의 모듈을 생산하는 한 공장에 대한 방문 기록을 쓰고 있어요. 그 기록은 팀 경영을 지금 따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instead of 보니까 뭐뭐 하지 아니하고 working on the conventional assembly line. 자, 전통적인 조립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there were 10 teams of 18 people. 18명의 사람으로 구성된 10개의 팀이 있었는데 자, 그들은 각각 responsible for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냐? receiving 첫 번째 보이시죠? 자, 원재료를 받고 assembling 판을 조립해서 and shipping 병렬 구조 느껴질 거야. 완성된 제품을 뭐하는 일까지 배송하고 선적하는 일까지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데 단 조건이 이제 나옵니다. organizing the work as they saw fit 그들이 맞다라고 여기는 대로 일을 조직하면서 여러분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ing 1번, ing 2번, ing 3번은 전부 다 어디에 걸렸어? 전치사에 걸린 무슨 사? 동명사가 되는 거야. 이 병렬 구조는요. 됐죠? 그런데 이 문장 여기서 끝나면서 여기서 나왔던 ing는 분사 구문입니다. 조금 다르다는 거. 여담으로 갔고요. 자, 어쨌든 자신들의 일을 맞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조직하면서 했다. 뭐가 부여됐어? 자율성이 부여됐잖아. 물론 자율성이란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The workers set their own hours 자신의 시간도 설정하고 자신의 스케줄도 계획하고 그 다음 check their own work 자신의 일을 스스로 점검하고 네 번째 took team responsibility for each board 각각의 회로판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즉 스스로 알아서 self 즉 autonomy 자율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당연히 시계도 없고 어떤 안전 요인, 통제하는 요인이나 품질 관리 요인도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회사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자, 결과는 생산성이 업된 거 봅니다. The plant manager said that 매니저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new way of working 이런 새로운 방식 어떤 방식?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had reduced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병렬 구조가 나오는데요. had pp 1번, had pp 2번 and 그리고 had pp 3번으로 갑니다. 자, 첫 번째는요. had reduced the time needed to assemble one board
자, 한 개의 판을 조립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줄였어. 얼마까지? 최대 40%까지 줄이고요. 두 번째, had reduced scrape by help. 폐기물, 어떤 이제 오류나 실수로 인한 폐품을 반으로 줄였고, and 세 번째, had doubled. 자, 2배가 됐습니다. The number of perfectly working module. 완벽하게 작동하는, 즉 실패하지 않은 완성품의 모듈의 수를 2배로 늘리게 됐다. 즉 업무의 시간도 단축하고 생산성을 늘렸으니까 양적 질적인 생산성이 향상됐다. 이런 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전 1의 장문까지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